안녕하세요. 올해 36된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저는 갑작스레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62세의 엄마 친구 정은 이모와 살을 비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던 날 우연히 마주친 정은 이모는 여전히 차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인 어릴 적부터 봐왔던 것처럼요. 한창 혈기왕성했던 제가 기억하는 이모의 모습은 안아보고 싶은 여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 이모는 꽃집을 하고 계셨는데 매일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마주치다 보니 후각적인 유혹이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표현에 서툴었던 제가 적극적인 정은 이모와 사랑을 나누면서 고독했던 제 삶에도 아찔한 활력소가 생겼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차분함 뒤에 꽁꽁 감춰왔던 압도적인 그녀의 요염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은 이모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준 제 인생 최고의 여자이기도 해요. 저의 호기심과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고나 할까요? 이모의 얼굴에 해버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경회사에서 일하던 저는 예고도 없이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떠나 있던 마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바람 냄새,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골목을 지나다 꽃집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라일락과 프리지어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향기에 이끌려 문을 열자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따뜻하고 품격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 옛날 사춘기 시절 밤마다 이모를 상상하며 혼자 해결했던 기억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맞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은 이모.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 너무 늙은 기분이야.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은 이모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꽃집을 꾸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꽃들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전부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그 앞을 자주 지나게 되었습니다. 꽃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치는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향기 맡으러 온 거야?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기 때문일까, 사람 때문일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무언의 신호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향기 속에 천천히 그리고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향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정은 이모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꽃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무슨 꽃을 고를 거야? 그녀는 꽃다발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거나요. 그냥 향기 맡으러 왔습니다. 향기만 맡고 가면 꽃들이 서운해해. 그녀는 흰 장미 한 송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꽃보다 이모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처럼 그곳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타러 가는 길목에서라도 꼭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은 이모는 마치 제 일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버리곤 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들어갔고 그녀는 마른 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엔 향기가 더 짙어. 비가 꽃잎에 닿으면 냄새가 살아나거든. 그녀의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은 이모의 향기와 꽃향기가 뒤섞여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장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로를 주는 생명이야. 나도 그 위로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걸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묻고 싶었습니다. 정은 이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면 그게 평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앞으로의 모든 일을 예고하는 복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꽃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또다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만 입은 채로 혼자 정리 중이었습니다. 가벼운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는 상체의 실루엣이 굉장했습니다. 60대로 접어드신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아줌마 같은데 정은 이모는 아니었습니다. 블라우스만 입은 이모의 그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풍경 소리가 울렸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냥 불이 켜 있어서요. 혹시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머쓱하게 말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민수가 출장이라 혼자야.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왕 온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 커피보단 와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 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와인병 하나가 놓였습니다. 이건 남편이 옛날에 선물해 준 거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잔을 채웠습니다. 남편분 많이 그리우시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미안함이 남았어. 그땐 그게 사랑인지 몰랐거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연민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와인은 반쯤 비워졌고 꽃집의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은 이모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늦은 밤에 지훈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정확히 마주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은 이모는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은 이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상하지. 사랑한다고 말할 땐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남편도 그랬어. 어느 날부터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았어. 그 사람도 내 마음도.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 믿었는데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네.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그녀는 수건을 받아들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이상하게 내 앞에선 참기 힘들어.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감촉이 불꽃처럼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어?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그럼 지금 느끼는 건 뭘까?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휘날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말 한마디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정은 이모가 기대어 오자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이 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분위기에 취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취기까지 오른 제 몸은 그만 바싹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울렸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같이 있어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 이모랑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야릇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열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녀가 말했지만 손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지금은 그 어떤 잘못보다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먹고 오직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정은 이모는 참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시그널에 한창 달아올랐던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은 이모도 많이 급했었나 봅니다. 잔뜩 화가 난 제 소중이를 눈치채고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항상 차분한 상여자 같던 정은 이모가 연애를 시작하자 요염하게 돌변했습니다. 끈적한 눈빛으로 제 눈을 계속 응시하며 거침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모와 사랑을 나누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짜릿했습니다. 여태 연애를 해오던 여자들과 정은 이모는 정말 달랐어요.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모는 특히나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이모의 요염함에 저는 절정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은 이모는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한 번으로는 아쉽다면서 다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으로 현란하게 제 소중이를 또 살려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저도 진작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그렇게 해줬던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몇 번이나 해보자고 제안해도 매번 질색하며 거부를 당했던 저는 이모가 입으로 해주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저는 절정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은 이모가 갑자기 얼굴에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모 얼굴에다 하라고요.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며 얼굴에다 해버리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순식간에 2번이나 절정을 만나니 어지러지란 느낌마저 더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번째 연애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정은 이모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꽃향기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벌써 아침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이 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기가 사라지자 원래의 소심함이 돌아왔죠.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지만 그 안에는 전날의 열기보다 더 깊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멀리 건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오래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요즘 그 꽃집 정은이랑 자주 본다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꽃 사러 몇 번 들른 것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은이 어릴 적에 우리 집 자주 드나들던 거 기억하지? 남편 떠난 뒤 혼자라지만 괜히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아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 되어버린 일이었으니까요. 정은 이모의 아들 민수도 한마디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지훈 형이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둘이 자주 만나던데. 이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훈이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낯빛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훈 형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조심 좀 해요. 그날 밤 정은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잠깐만 이야기해. 사람들 눈이 심상치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켠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만이라니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요. 너는 젊어. 앞으로 사랑할 시간도 사람도 많아. 하지만 난 이미 세상의 눈에선 잘못된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하지만 이 행복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나. 그 말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누군가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 그리고 어머니. 카페를 나서자 그녀는 제게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이제 꽃집에 오지 마라. 그 말은 이별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아, 우리를 탓하지는 마라. 그저 잠시 스친 계절이었다고 생각해.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꽃집 불빛도 꺼진 채로 문 앞의 화분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라 말했지만 아직 끝났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정은 이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 안에는 이미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꽃집 안은 오래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라일락, 백합, 장미의 향기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수에게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해. 이 감정이 사랑이라 해도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지훈아, 그 말 쉽게 하지 마라. 쉬운 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면 안 되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꽃잎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프고 이별이라 하기엔 너무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마을에 소문을 냈습니다. 꽃집 앞에는 수군거림이 가득했고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라. 정은이도 힘들 거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진심이라 해도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는 꽃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화분을 트럭에 싣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가진 않아. 하지만 이제 여기선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눈물의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날 밤 그걸로 충분했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할 순 없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언젠가 다른 사랑을 만나겠지. 그때 오늘의 이 일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봄날이었을 뿐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슬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쥔 뒤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봄의 향기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꽃집 자리엔 빈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서 아직도 꽃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일터, 새로운 하루들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라일락 향기가 스칠 때면 그녀의 그윽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인연은 향기처럼 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래도록 마음에 피어나는 그런 향기 말입니다. 정은 이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지훈아, 사랑은 오래 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 순간의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녀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찔해집니다. 내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준 그녀, 그녀는 내 인생의 한 계절이었고 그 향기는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유 모를 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두렵고 상처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죠. 지훈에게 정은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짧았고 잊었다 하기엔 너무 깊었던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짧게 스쳐갔지만 오래 남는 향기 같은 사람. 오늘 이야기가 그리운 얼굴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피어있는 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의 향기에 머물다. 사랑은 끝나도 그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